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뭡니까? 부속 성분에 해당되는 관용어하고 부사어로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부속 성분, 저기 문장 성분 중에서 첫 번째는 주성분이었고, 이제 큰 2번으로 가서 부속 성분 들어갈 거고요. 자, 부속 성분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이제 부속 성분으로 한번 좀 살펴볼게요. 부속 성분에서 크게 두 가지죠. 관용어하고 부사어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할 텐데, 자, 관용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지 좀 체크를 하자면, 개념이에요. 첫 번째. 일단, 관용어는 체언 앞에서 꾸며주거든요. 그래서, 체언 앞에서, 그죠? 체언 앞에서, 그 체언을 체언 앞에서, 꾸며주는 성분이다. 꾸며주는 성분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관용어인데, 이 체언 앞에서 꾸미다 라고 하는 것을 한자어로 하면 뭐라고 한다? 전치, 앞전자, 위치치자요. 앞에 위치해서 꾸며주다. 전치 수식을 하는 성분이 바로 관용어에 해당이 된다. 근데 이 관용어의 특징은 뭐냐면 체언 앞에서 꾸며주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면 체언 없이 단독으로 사용이 불가요. 단독 사용 불가라고 한번 체크해 볼게요. 관용어 혼자서 놓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뒤에 명사가 있어야 된다는 내용이죠. 그죠? 특히 체언 없이 단독 사용 불가인데, 특히 우리 시험 문제 자주 물어봐지는 것이 뭐냐? 의존명사 앞에는 의존명사는 반드시 관용어가 있어야 돼요. 의존명사 앞에는 반드시 관용어가 있어야 합니다. 관용어가 있어야 한다라는 점. 그래서 의존명사랑 같이 묶어서 물어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관용어. 그죠? 관용어. 그럼 관용어가 되는 것이 또 어떤 것이 있느냐? 격조사가 붙어서 되는 관용어도 있고, 관형사가 관용어가 되는 경우도 있지요. 그래서, 잠시 뒤에 이제 실현 방법을 통해서, 알아볼 텐데, 거기서 추가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실현 방법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실현 방법에 또 쭉 가서, 첫 번째는 뭐다? 당연히, 관형사가 단독으로 쓰이는 겁니다. 관형사 단독으로 쓰이는 건데, 이 말인즉슨 뭐냐? 관형사가 바로 관용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체크해 볼까요? 관형사 이퀄 관용어로 쓰이는 것이죠. 관용어가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관형사는 품사죠. 품사고, 관용어는 문장 성분이에요. 그래서 관형사 단독이 이렇게 되는데, 그럼 여기에서 잠깐 좀 교통 정리 좀 한번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표로 한번 좀 정리해야 되는데, 자, 관형사가 있고요. 여기, 관형사, 그 다음에 관용어로 좀 정리를 하자면, 자, 관형사는 품사에 해당이 되죠. 관형사는 품사의 종류에 해당이 되지만, 관용어는 품사가 아니라 뭡니까? 문장 성분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문장 성분의 한 종류에 해당이 돼서 요게 좀 나뉘고요. 다음 두 번째, 요거는 관형사는 주로 명사를 꾸밉니다. 명사. 그 중에서도 의존 명사죠. 자, 의존 명사를 꾸며주는 것이 관형사라고 한다면, 관용어는 명사가 아니라 명대수하는 체언을 꾸며줄 수 있어요. 관형사보다는 좀 더 수식의 폭이 조금 더 넓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현 방법 안에서 좀 체크를 하긴 했지만, 요거를 그림으로 그리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관용어라고 하는 상위 집합 안에 요 가운데 관형사가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관형사가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형사의 종류를 보면 새 옷,
헌, 옷, 뭐 이런 거겠죠? 네, 새, 헌, 뭐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네, 그 관형사의 종류고 요거는 관형사형 어미가 붙은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네, 관형사형 어미가 뒤에 요거는 뒤에 무조건 명사가 있다라는 전제하에 뒤에 하에 네, 관형사형 어미가 쓰이거든요. 네, 해서 관형사형 어미가 반드시 있다라는 점이 또 저거랑 차이죠. 이것들은 네, 관형사 자체는 관형사형 어미는 없어요. 네, 관형사형 어미가 여기는 없고 여기는 관형사형 어미가 있다. 이런 차이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관형사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 다음 계속해서 이어서 갈까요? 두 번째로 보면 네, 체언 플러스 의 형태죠. 그래서 네, 체언 플러스 네, 의 형태가 되는데 이 의가 네, 관형격 조사예요. 요게요. 그래서 네, 관형격 조사. 관형어인데 네, 관형사형 어미가 쓰이거나 또는 여기 조사도 붙여야 되네. 관형사형 어미 또는 조사가 있는 것이 관형어. 보통 관형격 조사겠죠. 그래서 네, 체언 플러스 의가 붙는 경우 그다음에 네, 세 번째는 네, 체언이 단독으로 쓰일 때도 관형사형이 됩니다. 그래서 체언 단독 이때 네, 관형사형 어미가 생략이 되는데 반드시 뒤에 뭐가 있다? 그러나 뒤에는 반드시 명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뒤에는 반드시 명사가 있어요. 명사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는 내용이죠. 그 사이에 관형사형 어미를 집어넣을 수가 있다. 다시 한번 네, 관형사형 어미가 아니라 관형격 조사죠. 자, 관형격 네, 조사를 네, 생략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관형격 조사를 생략하는 것. 그렇죠? 네. 관형격 조사 뭐가 됩니까? 관형격 조사 여기 의가 있죠? 요거를 생략하고 뒤에 명사가 있는 경우 됐나요? 다음에 그 네 번째 하나가 더 들어갈 텐데 동사와 형용사가 있을 수도 있죠. 자, 용언이 사용돼서 관형어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용언의 관형사형도 당연히 관형어가 될 수 있는데 이게 뭐냐? 아까 어미를 얘기했었던 부분이 있었죠. 바로 용언의 어간에 어간 플러스 용언입니다. 자, 용언의 어간 플러스 관형사형 어미가 결합하는 거겠죠. 관형사형 어미가 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형사형 어미의 가장 대표 주자가 뭐다? 니은이 있죠. 그래서 니은, 니을, 그 다음에 던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형사형 어미 니은, 리을, 던 요 세 가지를 체크해야 됩니다. 니은, 리을, 던 관형사형 어미가 붙어서 그래서 예쁜 목소리라고 하면 예쁜에서 니은 받침이잖아요. 관형사형 어미가 써서 관형어가 된 겁니다. 용언의 관형사형이 바로 관형어가 된다는 내용이죠. 뒤에는 당연히 명사가 있을 겁니다. 자, 됐나요? 그리고 용언의 관형사의 특수성이 있는데 이 용언의 관형사형은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용언의 관형사형은 이게 관형어 자체도 됩니다. 이건 관형어도 되면서 오케이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플러스 되는 게 뭡니까? 오어가 들어가죠. 또는 이 관형어도 되면서 이게 관형절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용언의 관형사형은 관형절도 관형절의 의미도 가능은 합니다. 관형절이 쓰이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요거는 개념적으로 이렇게 있다만 알아두고 예문은 좀 더 차분히 앞으로 살펴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관형어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